전자제품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없으면 한 나라의 산업이 멈춰버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확보를 위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럼 우리는 이 미중 전쟁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위치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건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권위자예요.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박재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박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면서 비대면 경제로 이렇게 막 전환이 되면서 네. 스마트폰이나 그다음에 TV나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요. 맞아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자동차 수요도 동반해서 이제 증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시는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해서 전 세계 한 100만 대 정도 생산을 감산을 하고 있고요. 차량에는 반도체가 어떻게 쓰여요? 차에는? 차에는 반도체가 약 한 300개 정도 사용합니다. 300개 종류가 들어가요? 네. 와. 그런데 이제 그 300 우리 IT용 반도체, 스마트폰이나 TV를 동작하는 반도체에도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부족해서 요즘 예를 들어서 TV 만들기 굉장히 힘들죠. TV도 이제 감산이 되었고요. TV도 생산 감산. 네. 다 반도체 때문이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군요. 아니 근데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반도체가 공산품인데 공장에서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반도체는 이제 제품에 따라서 만드는 소위 말하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0일에서 한 250일까지 칩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칩 하나 만드는데 네. 150일 이상이 걸려요? 네. 그것도 24시간 이렇게 계속 만드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정도로 기술 자체가 굉장히 그 하이텍이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렇게 시간이 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불량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생산의 강국입니다. 우리가 1위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만하고 실제로 시장을 보면 이제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한 47%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실제적으로 반도체 최고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런데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거의 비슷한 정도 세계 1, 2위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은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여러분. 이 반도체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모자라 더 찍어 이게 안 되는 것이다. 200일까지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 G2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반도체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 들어갔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면 AI를 쓴다면 AI 반도체의 소프트웨어를 코딩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AI 반도체, 가상현실, 증강현실하는데 또 반도체 들어가야 되죠. 특히 이제 전기자동차에는 자율주행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또 반도체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시장보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도래됐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반도체 양이 지금의 2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하니까 지금도 모자른데 2배나 더 필요로 향후에 한다.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주도권을 미국이 잡고 싶은 것이고요. 중국도 이 반도체 칩을 가지고 이제 TV를 만들고 이렇게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이 핸드폰에 반도체 칩 핸드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이면 반도체 칩값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다? 그러면은 칩 한 20만 원?
칩값이 한 35만 원 정도 차지하는 35만. 거예요. 저 지금 크게 써가지고 20만 원 말씀드렸는데 35만 원이 네, 반도체 네. 칩값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 지금 미국은 반도체의 1위 국가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제 설계를 잘해요. 반도체 설계를. 그 대신 생산은 많은 생산을 한국이나 대만에 위탁 생산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도래가 되니까 이 분야에도 주도권을 안 놓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중국은 한편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전자제품에 가장 중요한 코스트를 차지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유명한 중국의 제조 2025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한 거죠. 그럼 지금까지는 중국은 우리 같이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못 만들어요? 중국도 반도체를 만드는데 네. 우리 같이 잘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나 미국처럼 비싼 반도체를 안 만드는 거죠. 반도체 굴기. 우리도 한국이나 미국처럼 좋은 반도체 만들자. 이게 반도체 굴기예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굴기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한 40%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 40%를 70%는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하자는 정책입니다. 그게 목표군요. 반도체 네. 굴기에.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세계 지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반도체 동맹을 만들어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계획이라면서요.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설계는 잘하는데 네. 위탁 위탁 생산을 이제 한국과 대만에 너무 의존성이 큰 거죠. 그래서 미국 국내 내에서도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대만의 TSMC, 네네. 한국의 삼성전자, 네. 인텔 네. 이 세 회사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급 만들 수 있는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가장 비싼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걸 AP라고 부릅니다. AP, 애플리케이션 AP. 프로세서인데 그건 칩 가격 하나가 10만 원이에요. 한 개가. 예. 그 이렇게 40개가 들어가는데 손톱만한 거 한 개가. 예, 40개 들어가는데 10만 원짜리도 하나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생산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세 개밖에 없다. 세 개밖에 없다. 그런데 왜 불러 모으는 건 미국으로 불러 모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대만에서 의존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한국 대만에서 뭐 공장을 늦게 진다든지 투자를 안 하면 결국은 설계를 잘해서 시장을 여는 것은 미국이 하지만 시장을 못 치고 나가잖아요. 예, 특히 예. 중국이 이제 어마어마한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추격을 해오니까 반도체 굴기. 예.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만하고 중국은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중국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는 대만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전이라 생각하는 거죠. 예. 반도체 산업 자체가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지원을 할 테니까 예. 와라. 미국으로 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삼성전자 거죠. 여기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여기서 사업하시오. 대만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여기 와서 하시오. 네. 다 일로 모으는 거군요. 미국 땅으로. 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팍팍 지원해 주겠어. 네.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예. 그래서 미국에는 반도체 산업지원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칩포 아메리칸 액트라고 해서 투자를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삼성이 그럼 거기에다가 미국 땅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고 막 하면은 거기다 세제 혜택을 줘요. 당연하죠. 그런 식이군요. 얼마 정도까지 지금 금액을 주겠냐면은 네. 돈으로 하면 한 55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55조 원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럽은 자동차가 강한 나라잖아요. 예, 예. 산업이. 그렇죠. 독일 막 이런.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이 되면 신규 자동차의 50%는 무조건 전기 자동차입니다. 예, 예. 그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칩을 다 반도체구나. 반도체인데 본인들은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유럽도 한 60조 이상을 지원을 해주겠다. 우리한테 와서 해라. 우리한테서 하라. 아니, 자기네들이 회사 만들면 되는데 여기 와서 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 만들어. 없는 거죠. 생산 기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어마어마한 기술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게 막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은 산업이 발달해서 뭐 뚝딱 하면은 기술자들이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우리의 입장이 애매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여기 와라. 중국에서는 또 뭐 그걸로 견제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미국은 우리 보고 와서 투자를 하라고도 하지만 네. 미국 자체에 또 인텔이라는 회사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또 마이크론이라는 큰 회사가 있어서 마이크론. 생산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이제 스스로 키우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죠. 예. 왜 해야 되냐면 그게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반도체의 수출의 40%를 중국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 큰 시장이죠. 그러네요. 그 양쪽에다 생산 기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양쪽 다. 네.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가야 되는 거군요. 네. 우리 이익을 위해선. 그런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죠.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은 공장을 지으면 세제 혜택을 크게 주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뭐 세제 혜택은 안 주지만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중국도. 실제로.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공장을 지어야지 이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한국의 경쟁력이 굉장히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다. 예. 한국에 공장 짓는 것에 메리트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반도체가 산업이 커지면 계속 커질 거잖아. 커지게 이제 흐름이 자동적으로. 우리도 그렇겠죠. 예, 다른 예. 나라 커지듯이. 그렇게 갈 많이 텐데.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우리가 시장이 미국하고 네. 중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대만에서 짓는 것보다 네. 대만의 TSMC가 짓는 것보다 또 미국에 가서 뭐 미국에서 짓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었더라도 우리나라 회사들한테 공급을 우선해 줄 것 같은데 그거는 경제 논리가 아닌 거죠. 아닙니다. 자본주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아닌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럼 미국에서 야 여기 와서 우리 공장 지어 팍팍 지원해 줄게. 중국도 여기로 와 우리 지원해 줄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만약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공장 지을 이유가 없겠네요. 떠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흐름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기술 개발은 다 한국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겠죠. 생산 기지를 미국이나 중국으로 이제 가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그런데 우리도 여기 또 생산을 해줘 또 다른데 다른 뭐 유럽도 팔아야 되고 네. 동남아권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고 하면 이제 미국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정부에도 지원을 해줘야만. 우리는 하나도 안 해요 지금. 뭐 법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말하자면 좀 애국심에 기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 건가 싶은 생각.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반도체 발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대국민 토론회를 어제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법적으로 예.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법제를 해야 된다. 특히 세액공제 같은 지원도 해서 가감한 투자를 할 수도 유도를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런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네.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장 전쟁 이러는데 도대체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는 건지 오늘 큰 그림을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박재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